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까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듣기 불편할 수 있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은퇴를 했고 누군가는 곧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같은 방향으로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릴 이야기는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던 사람일수록 끝까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가진 돈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문제는 바로 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느낌이 서서히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직장에서 이름 대신 직함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부장, 누구의 팀장, 누구의 책임자. 그 호칭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줄어들고 전화가 울리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물어볼 일이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정체성이 빠르게 마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공백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직 나는 쓸모가 있다고. 필요하면 다시 불러줄 거라고. 가족은 늘 내 편일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자신뿐입니다. 이때 많은 남자들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때우거나 과거의 영광에만 머뭅니다. 망하는 과정은 조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표정이 사라집니다. 웃는 횟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술자리가 늘거나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신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자존심만 남고 행동은 사라집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밖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은 돈도 나이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너무 빨리 끝났다고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아직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스스로 접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정말로 빠르게 작아집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면 이 영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은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느냐고, 지금 당장 뭘 시작해야 하느냐고.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태도는 같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을 아직 진행 중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도 역할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하루를 채웁니다. 은퇴 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업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작은 약속을 지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스스로에게 쓸모 있는 일을 부여합니다.
반대로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누가 불러주길 기다리고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마음이 생기길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남자라면 특히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직함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렇게 대우해 왔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대우해야 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은 아니라고 미룬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어느새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나서 불편함이 남았다면 그 불편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택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은퇴 이후의 인생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경고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망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늘의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당장 돈이 부족해 보이지도 않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물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나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무너짐의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잠깐의 쉼으로 받아들입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쉰다는 개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구조였고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였으며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도 아무 준비 없이 괜찮을 거라고 믿는 순간 균열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사소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없으니 내일로 미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흐르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됩니다. 시간은 많아졌지만 의미는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쉬는 중이라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움직이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예전에는 누가 나를 찾았는지,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추억처럼 들리지만 점점 그것이 현재를 대신하게 됩니다. 현재의 자신을 설명할 말이 없어지면 사람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과거는 위로가 아니라 마취제에 가깝습니다. 잠시 편할 뿐 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남자일수록 이 특징은 더 강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견디려고 합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티다가 혼자 무너집니다. 은퇴 후 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끝까지 혼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닙니다.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의 하루가 길게 느껴지면서도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는 떠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무기력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자신을 점점 작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삶의 방향은 급격히 아래로 향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선택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택을 미루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오늘은 아니라고 다음 달에 생각해 보자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 설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만 뒤처질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자신을 일로만 정의해왔다는 점입니다. 직업이 사라지자 자신도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평생 일을 통해 인정받아왔고 성과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평가할 잣대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 많은 남자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이제 뭘 잘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답하지 못합니다. 이 혼란을 방치하면 사람은 쉽게 움츠러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귀찮아지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도전적이던 사람이 점점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은 실패하지 않는 대신 성장도 없습니다. 성장이 멈춘 삶은 곧 쇠퇴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연결이 줄어들며 스스로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기보다 그냥 보내는데 익숙해집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다시 일상을 세우는 일은 더 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가족조차도 그냥 쉬고 있는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더욱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혼자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했고 성실했고 오래 버텨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일수록 멈췄을 때 무너지는 속도는 빠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이 일부의 이야기는 당신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서 무너짐이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선택에서 갈라지는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은 분명한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날도 아니고 통장 잔고가 바닥난 날도 아닙니다. 그 순간은 아주 사소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한 하루 도움을 거절한 한 번의 대화 내일로 미룬 작은 결정들, 그 사소함들이 쌓여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결정적인 첫 번째 순간은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하던 말들이 바뀝니다. 내가 뭘 하겠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제한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이 반복될수록 행동 반경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순간은 관계를 끊는 선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멀어지는 선택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초대가 와도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지고 대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삶은 빠르게 축소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남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고립은 자유가 아니라 단절입니다. 단절은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불안으로 변합니다. 불안은 다시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무기력은 모든 선택을 늦춥니다.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로 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때 주변에서 작은 신호가 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자각,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버티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 순간은 비교입니다. 은퇴 후 망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누군가는 잘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비교는 동기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작게 만듭니다. 비교의 끝에는 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면 행동은 멈춥니다. 다섯 번째 순간은 자존심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거절합니다.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어도 체면 때문에 물러섭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인생에서 자존심은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동안 시간과 기회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여섯 번째 순간은 반복되는 미룸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이번 달은 정리 중이니까, 다음 달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생각하자,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됩니다. 미룸은 실패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룸이 반복되면 그것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의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 시점에서 삶은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지나칩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사라지고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며 미래를 상상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관리하지 않는 삶은 빠르게 흐트러집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결정적 순간마다 항상 같은 쪽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쉬운 쪽, 불편하지 않은 쪽, 당장 상처받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서 쉬운 선택은 거의 항상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불편한 선택은 당장은 힘들어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갔고 같은 지점에서 같은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결정적 순간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왜 망했는지도 모른 채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순간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아직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결정적 순간에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인식이 앞으로의 몇 년을 결정합니다.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재산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불안 같은 두려움 같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선택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았고 아직 문제 없다고 자신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은 패배가 아니라 출발선이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다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하루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외출이라도 했고 의미 없어 보이는 약속이라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하나에 해야 할 일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 작은 규칙이 무너진 리듬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먼저 연락했고, 먼저 약속을 잡았으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감각은 자신이 아직 사회 안에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 선택은 자존심보다 배움을 택한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의 위치를 지키려 하지 않고, 지금의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선택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다섯 번째 선택은 자신을 일 이외의 존재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업 하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일은 줄었지만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인식이 삶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선택은 기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오길 기다리지 않았고 누가 불러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없어도 괜찮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다음 선택지가 생깁니다. 일곱 번째 선택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걷는 것부터 시작했고 술자리를 줄이며 잠자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을 돌보는 행위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덟 번째 선택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늦은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이어지면 그것은 분명한 전진입니다. 아홉 번째 선택은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말 대신 나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말이 바뀌자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10번째 선택은 완벽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 하지 않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시작을 허용했고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완벽을 내려놓자 시작이 쉬워졌고 시작이 쉬워지자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이 없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있어도 움직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다뤘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끝내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선택들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루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를 바꾸는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창한 결심으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연결될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그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3부의 이야기는 정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본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를 바꾸는 선택은 아직 남아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택할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은퇴 이후의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그 결과를 만듭니다.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행동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행동들은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4부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하루의 시작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시간을 흘려두지 않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을 만큼 일정한 시간에 눈을 뜨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통제하면 하루 전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잠은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면 삶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일정한 기상 시간은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산책이어도 좋고 커피 한 잔을 마시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집 안은 편안하지만 오래 머물수록 생각은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야가 바뀌고 생각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행동은 하루에 한 사람과 말을 섞는 것입니다. 깊은 대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짧은 인사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말은 연결을 만듭니다. 연결은 자신이 아직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을 되살립니다. 이 감각이 사라지면 사람은 쉽게 고립됩니다. 고립은 가장 빠른 무너짐의 길입니다. 네 번째 행동은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을 쓰는 일입니다. 정리정돈, 간단한 수리, 요리, 청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손을 쓰는 동안 생각은 정리되고 결과는 눈앞에 남습니다. 작은 결과물이 쌓이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신감은 생각보다 행동에서 먼저 생깁니다. 다섯 번째 행동은 매일 같은 장소에 앉아보는 것입니다. 책상일 수도 있고 식탁 한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나만의 자리로 정하고 그곳에 앉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책을 읽어도 좋고 글을 써도 좋고
그저 생각을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는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여섯 번째 행동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사라지면 생각은 정체되고 정체는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몸을 관리하는 일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분명한 선언입니다. 일곱 번째 행동은 기록입니다.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적어 보십시오. 기록은 시간을 붙잡는 도구입니다.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하루는 기억에서도 쉽게 사라집니다. 기록이 쌓이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행동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하지만 깊이 몰랐던 것들을 다시 배우는 것도 충분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삶은 멈춥니다. 아홉 번째 행동은 비교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를 보며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방향을 흐립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이 진전이 쌓이면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열 번째 행동은 오늘을 끝내는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할 일 하나만 정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내일은 불안을 줄이고 행동을 쉽게 만듭니다. 이 행동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단순한 행동들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결심 대신 반복 가능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 밖으로 나가는 것, 한 사람과 말하는 것, 그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이미 정해진 결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그 결말을 만듭니다. 이 사부의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너지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위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외면해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은퇴 이후의 인생은 생각보다 조용히 무너지고 생각보다 쉽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끝나는 것은 일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끝났다고 규정하는 순간 삶은 정말로 끝을 향해 갑니다. 반대로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길은 다시 열립니다. 인생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더 정직합니다. 움직이면 반응이 오고 멈추면 그대로 멈춥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미루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림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바꾸지 않아도
세상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사람에게 연락하기, 몸을 움직이기, 기록하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그 행동이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과 긴장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걸림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사회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면 내일도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를 바꾸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바뀝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화면은 꺼질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지, 지금 하나를 바꾸는 선택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이 경고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은퇴 이후의 인생은 이미 결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그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선택의 날입니다.